자, 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First codified in the Alexandrian Library by Apollonius of Perga. 자, 처음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In the Alexandrian Library에서 by Apollonius에 의해서. 이 사람은 페르가 출신이죠. 자, 첫 번째 문장이고요. 뭐가 성문화되었는지 아직 모르죠. 자, he found that, 발견했죠, 데디아를. It matched Tycho's observations beautifully.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그대로 이어서 하죠. he는 아폴로니우스겠죠.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그 데이터죠. 데이터가 발견됐는데 그것은 티코의 관측 observations와 아름답게도 일치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뭐죠? 콤마인가요? 콜론이죠. 콜론. 콜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겠죠. The truth of nature, 자연의 어떤 진실이죠. 자연이 숨기고 있는 그 진실은 which I had rejected, 내가 이미 과거 완료죠. 이미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chased away, 이 had가 여기도 걸리죠. 자, chase는 뭘 쫓아가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근데 쫓긴 쫓는데 away 해버리는 겁니다. 쫓아서 내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다로 볼 수 있죠. 그렇게 쫓아냈죠. 근데 그러니까 이 The Truth of Nature를 내가 거절하고 쫓아냈다. 이때 나는 케플러라고 케플러죠. 여기서는 케플러인데 케플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사실 그렇게 했죠. 2000년 동안. 근데 여기서 주어가 또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nature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 다음 이 return이란 동사는 주어인 the truth of nature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이고요.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return, 돌아왔습니다. 이 진실은 돌아왔는데요. by stealth, 몰래 돌아왔어요. through the back door로, 뒷문으로 몰래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돌아왔죠. 자, disguising itself, 자신을 변장하고 to be accepted, 변장한 이유는 이제 받아들여지기 위해 변장을 한 것이죠. 자, 이 내용은 뭐 읽는 이 문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미 이게 지금 그 케플러의 일법칙을 케플러가 발견하고, 케플러 일법칙은 그거죠. 타원궤도죠. 타원궤도는 이제 그 타원의 초점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심에 태양이 있다는 거죠. 둘 중 하나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에 있고 거기를 이제 행성이 공전을 한다라는 법칙이 이제 케플러 1법칙입니다. 이 케플러 1법칙의 기초가 된 티코의 자료는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아폴로니우스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원궤도라는 그 톨레미의 사상이 기독교와 결합하면서 이 타원궤도 부분이 사라져버렸죠. 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배척된 거죠. 배척돼서 그게 바로 이제 리젝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리젝트에서 모자라서 사실 2000년간 이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이제 화형당하거나 죽죠. 대부분 잔인하게 이제 살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 아웃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케플러의 1법칙인데 잠깐 요거 관련 부분 소개하자면은 이 케플러 1법칙은 이제 화성을 관측해서 얻어낸 데이터입니다. 사실 전체 행성이 아니라. 왜냐하면 화성이 20률이 좀 커요. 20률이라는 게 이제 이 궤도 타원의 찌그러짐 정도가 좀 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태양이 중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빗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시소예요. 시소인데 여기 이제 무거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게 중심은 한 이쯤에 둬야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무게 중심이 이 실제 질량보다 약간 치우쳐져 있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만큼 요만큼 치우쳐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회전을 시키면은 서로 공전하는 거죠. 사실상 얘가 이걸 공전하고 이 태양은
얘의 무게 중심인 요 부분, 그러니까 서로의 무게 중심이죠. 얘의 무게 중심이 아니라 요 부분을 태양은 공전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몸 내부에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혼자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뭐 99.8%가 이제 태양 질량이기 때문에 요 섭동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근사치로 케플러의 1법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양이 초점의 중심에 있다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자, 두 번째 문장 보죠. In such an orbit, the sun is not at the center, but is offset at the focus of the ellipse.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러한 궤도, 이게 케플러가 말한 이러한 태양의 이 궤도죠. Such an orbit.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The sun은 이게 주어죠. is not the center. 가운데 있지 않죠. But is offset. offset이 이제 약간 빗나가 있다라는 뜻이죠. offset 되어 있다라는 거죠. 빗나가 있습니다. at the focus. 초점에서 of the ellipse. 오벌과 같은 단어죠. ellipse. 이것도 타원이죠. 타원의 이런 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마 ellipse라고 하는 것 같고요. 오벌은 이렇게 전체 타원형 모양을 아마 오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점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이게 태양은 그 초점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벗어나 있다. 이 태양이 돌고 있는 태양도 그러니까 서로 쌍성계라고 하죠. 쌍성계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공전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를 고정시켜 놓으면 하나만 이제 타원 궤도로 돈다고 보는 게 이제 연구하기 좀 편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빗나가 있다. 요건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문장 보죠. Not content, content 만족하지 않았다. merely 단지 만족하지 않았다죠. To have extract from nature of nature.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자연에서부터 어떤 걸 뽑아냈습니다. 단지 뽑아낸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케플러가 하나의 법칙을, 1법칙을 이제 뽑아낸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The law of planetary motion, 행성 운동의 어떤 법칙이죠. 케플러는 endeavored, 노력했습니다. 아마 이걸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 같죠. 케플러는 노력했어요. To find some still more and fundamental underlying cause, 어떤 원인이죠. underlying은 이제 기저를 이루는 거니까 이제 근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근본 원인. 자, 기본, 이것도 근본적이니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그러니까 알고 싶다. 뭐 still more니까 뭔가 변치 않는, 좀 더 나가는데, 좀 더 앞으로 나가는데 변치 않는 어떤 것,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아직도 그런 신화적인 마인드에 이렇게 약간은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세상에 근본적인 법칙은 없죠. 아직, 왜냐하면 과학은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보면은 새로운 어떤 법칙, 그러니까 가령 뭐 뉴턴을 예를 들게요. 뉴턴의 이제 그 운동 법칙 있죠. F는 ma. 물론 여기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렐러티비티가 나왔는데, 자, 원래는 어땠어요? 뉴턴의 이 F는 ma 운동 법칙으로 상당히 많은 거를 설명했죠. 이렇게 많은 분야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뉴턴의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 뭐 하나 발견되면은 어떻게 근사치로 꿰어 맞추죠. 근데 2개 발견되고 뭐 3개 발견되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법칙에 의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운더리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법칙이 필요하게 되죠. 그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었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뉴턴 이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쪽, 그러니까 안쪽이라는 게 이제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죠. 빛의 속도 이하의 느린 운동에서는 뭐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굳이 폐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단순하죠. 그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과학의 속성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발견되면
기존에 있던 법칙들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학인 거죠. 근데 종교는 그렇지 않죠. 새로운 것이 나와도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그 잘못 어떤 교리를 확장시키죠, 계속. 이거는 정말 과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종교에서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이성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제 케플러는 어떤 그 신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테디스티란 그런 펀더멘털한 원인을 발견하고 싶어 했던 거죠.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some influence of the sun on the kinetics of world. 자, 어떠한 영향이죠? of the sun, 태양의 어떤 영향인데 on the kinetics, 어떤 운동에 미치는 kinetics of the world, 세상의 어떤 움직임. 이때 kinetics는 그냥 단순한 어떤 운동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돌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원리에 태양이 미치는 어떠한 영향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건 뭡니까? 어떤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태양이 영향, 약간 점성술 같은 느낌이 나죠. 왜냐하면 케플러는 기본적으로 점성술을 통해서 또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양이 이제 그 우주의 중심으로 온 거죠. 지구는 변방으로 쫓겨나고. 그랬을 때 약간 이제 태양을 좀 숭배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점성술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은.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no content, 만족하지 않았어요. merely to have extracted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뭘 뽑아냈죠. 단지 제1법칙을 뽑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the law of planetary motion, 행성의 어떤 법칙이죠. 운동 법칙은 케플러는 노력했습니다. 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여기 지금 삽입구임을 알 수 있죠. 컴마를 보면 노력했죠. to find some still more fundamental한 underlying cause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시 읽어보면 되겠어요. The law of planetary motion, 그 행성 운동이죠. 행성 운동은 some influence of the sun, 태양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이 행성 운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on the kinetics of world, 운동, 세상의 어떤 운동에 대한 이 태양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 플래네타리 모션의 법칙을 발견하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게 더 어렵네요. 차라리 삽입구가 있는 게 좀 읽기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면은 좀 그렇다는 거고, 그냥 읽어보면은 쭉,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선형적인 방식으로 읽어보면은 삽입구가 있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omehow the distant planet senses the sun's presence. 그 어떤 멀리 있는 행성이죠. 그거는 감지합니다. 태양의 존재를. 이 말은 좀 되게 읽기는 쉬운데 이게 내포한 의미를 알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중력을 말하는 거죠. 일단 케플러가 1, 2, 3법칙을 다 발견을 했죠. 1, 2, 3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하나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있죠. 태양이 있고 행성이 도는데 왜 돌아야 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가설이죠. 가설은 멀리 있는 the distant planet, 멀리 있는 어떤 행성이 센스, 감지하죠. 이 태양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얘가 이 태양 주위를 돌 생각을 할까? 만약에 저 멀리 있는 어떤 다른 별이 있는데 그럼 얘가 그걸로 찾아가서 이렇게 돌질 않고 왜 태양에만 머물러서 돌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력을 느낀 거예요. 이때 중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케플러는 이걸 중력으로 이어서 생각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뉴턴이 생각을 해내죠. 자, 다음 문장 보죠. 케플러의 펀더멘탈한 이노베이션, 혁명이죠. 일단 세 가지 법칙만 해도 상당한 혁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쌓아 올린 성벽을 거의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린 거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던 성벽이 지금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펀더멘탈, 근본적인 혁명입니다. 케플러의 인생은 상당히 불행합니다. 나중에 뭐 전쟁 이후에 아내와 자식 다 전염병으로 잃어요. 그 종교 전쟁 때문에 그렇죠. 종교 30년
전쟁이 이게 종교 전쟁이더라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족도 잃고 다 모든 걸 다 잃습니다. 혼자 살아남아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남죠. 이미 이 종교 전쟁 이후 케플러가 그리고 세 가지 법칙을 찾아내면서 이 종교가 과학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케플러의 이 세 가지 법칙이 갖는 의미는 뉴턴을 어떻게 보면 뉴턴 같은 사람 혹은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었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케플러는 전형적으로 그 이후 과학자들을 위한 걸음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약간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케플러의 이 이노베이션, 근본적인 이노베이션은 here, 이것만으로도 is nothing short, 부족함이 없습니다. for breathtaking. breath는 호흡이죠. 호흡을 딱 잡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멎다 하죠. 죽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걸 볼 때 숨 쉬는 걸 잊어버리죠. 숨이 탁 그러니까 숨 막히게 아름답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한 느낌을 칼 세이건이 표현한 겁니다. 칼 세이건의 이건 느낌이에요. 케플러의 이노베이션. 이거 사실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지구과학 시간인가요? 물리 시간인가요? 그때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보면은 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뉴턴까지 이해하기에는, 고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데 케플러 세 가지 법칙은 뭐 20세기, 21세기인가요? 21세기 고등학생이 봐도 이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꽤 쇼킹해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런 걸 이제 칼 세이건은 이렇게 표현했죠. 부족함이 없다. 숨이 멎게 아름다운 느낌을 받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죠. With this symphony of voice, man can,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자, 어떤 심포니의 목소리, 이 심포니는 이제 우주의 어떤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 보이스, 그리고 can play through the eternity, 영원을 연주할 수 있다. 사람이 이제 영원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보이스들로 돼 있으니까 이거 행성들이겠죠. 행성들의 어떤 심포니는 조화니까 조화를 음악에 비유한 거죠. 이걸 그냥 직역하기는 힘들어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그 언어 습관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고요. 일단 with the symphony of voice, 목소리의 어떤 조화, 그러니까 행성들로 바꿔야 돼요. 이걸 행성의 어떤 조화로운 움직임으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은 can play,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through the eternity of time, 시간의 어떤 영원한 시간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in less than an hour,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영원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can taste, 맛볼 수 있게 되었다. in small measure, measure는 측정이 아니라 어떤 작은 정도를 말합니다. 측정된 거죠. 작은 정도만큼. 작은 정도를, 그러니까 작지만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e delight of God, 신의 어떤 즐거움을 약간이나마 맛보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은유적으로 지금 쓰였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은유적으로 쓰였냐면 케플러가 세 가지 법칙을 모두 발견하고 나서 느낀 환희를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이 어떤 그 행성의 궤도를 인간들이 보기에는 무한을 의미하죠. 무한히 움직이는 그 비밀을 푼 거죠. 행성이 여기 태양 주위를 사실 뭐 이제 한 50억 년 더 돌면 끝나죠. 근데 이 정도는 무한이죠. 인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뭐 1시간이나 걸리진 않죠. 케플러 세 가지 법칙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행성의 어떤 운동 법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무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can taste, 맛보게 되었다. 이건 케플러 개인의 어떤 느낌입니다. 자신이 이제
이 케플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이 기하학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 숨겨놓은 비밀을 자기가 찾음으로써 신과 비슷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신이 이제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in small measure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뭐 근데 요 부분이 이제 그 케플러의 기쁨, 얼마나 기뻤을까 그걸 느낄 수 있죠. 케플러 전체 인생을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불행한 그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결국은 아마 케플러가 이제 케플러가 그 프로테스탄트였죠. 거기서 이제 파문당하고 뭐 그렇게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발견 때문에 이제 파문당하는 건 아니고 교리 논쟁 때문에 이제 파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당시는 이제 파문당하면 아마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 같아요. 뭐 쫓겨나서 어떤 유랑 생활을 하게 되고, 유랑 생활을 할 때는 혼자 몸이었어요. 이미 이때 다 아내와 두 딸들은 다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은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 과학혁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